오늘 코인 시방 주제는요. 최근에 가장 화두에 오르는 그런 주제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심신미약입니다.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하는데요.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후에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아까 그 남성이 달려와서 다들 아실 겁니다. 얼굴과 목 부위를 칼로 막 찌르는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게 맞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게 짐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경남 거제 한 선착장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이죠.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저렇게 혼자 사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또 부산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자, 둔기를 들고 서서서 와요. 갑자기 마주오는 여성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 장소를 바꿔서도 또 폭력이 이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다른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릅니다. 미친놈이네요. 역시나 쓰러져 버렸죠. 이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70대 할머니 그리고 20대 여성입니다. 머리 등을 다쳐서 병원에 옮겼는데 참, 이 남자와는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만약에 저 상황이 나였다면 얼마나 황당하다고 또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황당한 것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자기는.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도 않았고. 심신미약하면 뭐 어떤 게 확 떠오르세요 처음에? 네. 범죄와 관련된 영상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보니까 막 화가 나요, 이제는. 변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최고의 변명거리 같죠, 심신미약. 근데 사실은 어슴풀의 개념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어요. 심신미약이 뭔가요? 이 법적으로 따지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아예 없으면 심신상실이고 그보다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로 자기보다 덩치 크거나 더 그런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약한 사람들. 그거는 진짜 한 명도 없네요. 진짜?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감형이 되길래,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됐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감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네. 절반씩이에요, 전부 다. 절반이요?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거든요. 근데 상한과 하한을 각각 이제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이 많이 주는 감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았을걸요?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가 있던 사건이 뭐였냐면 조두순 사건이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나와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심신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어떤 게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음주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심신미약은 사실은 고의로 야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사실은 음주는 본인이 스스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정죄라고 해서 약이나 술에 취한 경우에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Drunkenness is no excuse for crime이라고. 주치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아주 확고한 법리거든요. 음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심신미약은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를 이제 빼고 이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것들이 조현병, 뭐 충동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내 몸이 그냥 가서 한 거다라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받아들여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어쩌면 형은 감경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새로운 매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거라는 거죠. 맞는 말씀 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변호사들이 보통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런 주장을 해라. 어떤 상태를 꾸며라.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는 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원이 잘못한 면도 좀 있어요. 일부러 인정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당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인정해 준 경우도 있어요. 왜죠?
법조형 중에 굉장히 세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고 뭐 징역 몇 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형대로 그냥 처벌하는 건 오히려 가혹한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어서 형을 좀 낮춰야겠다 해서 쓴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쓴 게 심신미약 감경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다 했던 거고 또 이 사람 해줬는데 또 얘는 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심신미약 관련돼서 감형받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너도 나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어떠한 그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상임위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심신미약 관련 조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법무부 장관이나 기관 장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음주라든지 약물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찾아볼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심신미약이라는 규정 자체를 얼마나 투명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정이 되는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동안 너무 안 해야 될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정작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조항 자체는. 네. 한번 좀 정말 우리 코인 이슈 법률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볼 법한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KBS 조이